근데 여자들이 어디 X같은 새끼가 자기한테 고백하면은 발광을 하잖아. 아까 X가 나한테 고백했어. X가 너한테? 진짜 나 미치겠어. 내가 내 자신한테 자신이 있고 확고하면은 별로인 새끼가 나한테 고백을 해도 별로 상처받을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내가 생각했을 때 별로인 여잔데 나한테 고백을 했다 쳐. 그러면 스미마생 하고 그냥 가면 돼. 근데 내가 야 수진이가 나한테 고백을 했다니까. 나 요즘 별로냐, 나 근손실 왔냐, 나 요즘에 피부가 푸석푸석하냐, 아가리 냄새나냐, 수진이 같은 애가 나한테 들이댈 정도로 내가 별로인 남자가 되어버린 것이냐. 이런 남자를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가시나들만 나 승질을 쳐내. 왜? 그 새끼의 마음이 내 위치라는 걸 아니까. 자, 일단 지금 40대가 된 사람들, 그러면은 70년대생부터 80년대생까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욜로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 욜로가 나온 지 얼마나 됐나요? 아마 길게 잡으면 10년? 좀 짧게 잡으면 한 5년 전에 나온 것 같죠? 그러면 대충 5년에서 10년 전인데, 그러면 이 40대인 분들이 30대 중후반일 때 욜로가 나와버렸네요. 그러면 30대 중후반에 결혼을 원했다면,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그때 욜로, 나 인생을 즐길 거야, 나 인생 즐길래 하면서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젊은 주제에 버킷리스트 처하러 다니고 이랬다면 어찌 보면은 욜로한테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면 욜로를 좀 어떻게 생각하나? 여러분은 욜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욜로의 약자잖아요 이게. 욜로가 You only live once. 그러니까 너 한 번만 산다 이거야? 인생은 한 번뿐이다? 오케이. 그럼 이걸 뭐 한 번이 지금 두 번이야? 이거 장난치냐? 뭐 아무튼 근데 뭐 의미는 나도 알죠. 제가 그걸 모를까요? 제가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저런 얘기를 하는 이유를 제가 모를까요? 그걸 알면서도 이제 꼴보기 싫다 이거죠. 요즘에 제가 인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누군가가 봤을 때는 좀 과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맥클라렌도 샀고 이번에 험머도 계약을 했습니다. 험머 EV. 솔직히 제 벌이에 비해서는 좀 과합니다. 그 정도 차를 사려면 솔직히 저보다 2배 정도 벌거나 혹은 저보다 이미 쌓아놓은 재산이 10배쯤 되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재산이 많지 않잖아요. 엊그저께 6억 5천짜리 집을 살려다가 대출을 빠꾸 먹어서 못 산 게 저니까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벌이가 좀 많을 뿐인 거지. 그러면 적어도 저보다 재산이 10배쯤 돼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50억쯤 있는 사람이 월 1000, 2000쯤 벌면 제가 지금 하는 소비를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안정적으로. 근데 저도 지금 제가 하는 소비가 제 수준에서 좀 과하다는 걸 압니다. 알면서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면 안 되는데 못 참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나름대로는 생각한 끝에 내린 결론들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욜로는 좀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욜로가 인생이 한 번뿐인데 이걸 우리가 어디서 제일 많이 듣죠? 오빠, 아니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신라 호텔에서 하자. 아니 우리 하객이 우리 둘이 합쳐서 30명인데 어떻게 신라 호텔에서 해? 하지마. 평생 다 한 번만 결혼하는 건데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결혼하고 싶어. 존나 패고 싶어요 솔직히. 스드메 얼마 정도 생각해? 오빠 혜정이는 스드메는 평생 한 번밖에 안 하는 거고 평생 사진으로 남는 거니까 이탈리아에서 수제로 만든 명품 드레스 입고 오중석 작가님한테 사진 맡기고 연예인들 메이크업 해주는 사람한테 메이크업 받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좀 과하지 않을까? 웬만한 집 전셋값은 나오겠는데? 그치만 평생 딱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이제 패 죽이고 싶거든요 진짜. 난 이런 여자를 상종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매초에 안 만날 거니까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그리고 욜로를 존나 싫어해요 저는. 욜로를 되게 싫어해. 그리고 여러분 제가 하는 소비랑 욜로랑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자, 왜냐하면요, 저는 맥클라렌을 샀지만 험머를 샀지만 팔 거예요 결국. 내가 되게 부자들처럼 수집하고 싶은 차가 있어서 비싸게 산 다음에 차고지에 놓고 평생 동안 그걸 구경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 20km쯤 타면서 그걸 음미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맥클라렌하고 험머를 사서 존나 맛있게 1, 2년 탄 다음에 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가만큼의 손해는 보겠지만 그 돈이 날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결혼식 비용은 날아가요. 스드메는 날아가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행 가는 돈도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술 마시는 돈도 날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소비는 되게 과해 보이지만 다시 부메랑처럼 돌아와요. 온전히 돌아오진 않지만 얼추 돌아와. 그래서 최근에 저를 보면서 흑자 욜로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욜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한 번뿐인데 이러는 게 되게 싫고,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은 삶에 대한 철학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 그렇게 따지잖아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도 평생에 한 번인 거예요. 2025년 9월 4일 목요일부터 9월 5일 금요일로 넘어가는 자정 전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이 멤버 그대로 나와 소통을 하는 거는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도 인생에 유일해요. 어제도 인생의 유일한 하루였고, 사실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철학으로 들어갈 것 같으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더 사소한 부분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돈을 X나 쳐 쓰는 일에만 욜로를 붙이는 게 아니라 내 인생 자체에 욜로를 붙이면서 정말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진짜 욜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욜로를 짓거리는 새끼들을 보면 반드시 그냥 남들보다 돋보이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큰 돈을 쓰는 걸 면책면부하기 위해서 짓거리는 경우가 95%예요. 진짜 욜로면 초코파이를 하나 처먹으면서도 이 초코파이도 진짜 소중해. 어쩌면 이게 내 인생 마지막 초코파이일 수도 있어. 인생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초코파이를 정말 맛있게 먹고 싶어. 행복하다. 이런 욜로를 누가 욕하겠어요. 근데 95%가 외치는 욜로. 나 배고픈데 뭐 없어? 야, 이거 먹어. 이게 뭐야? 초코파이? 왜 그래? 오빠, 나 기분이 좀 별로야. 왜? 아니, 인생은 한 번뿐인데 왜 사랑하는 오빠랑 데이트를 하는데 나 이런 걸로 내 배를 채우고 싶지가 않아. 대충 때우고 재밌게 놀면 되지 않을까? 아니, 오빠, 인생은 한 번뿐이고 사실 내일이 있다는 보장이라는 게 없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식사가 내 인생 마지막 식사일 수가 있거든. 근데 이 초코파이 따위로 내 허기를 달래고 싶지가 않아. 나 좀 특별한 음식을 먹고 싶어. 씨발, 개패 죽이고 싶어요, 진짜. 그냥 네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면서 욜로를 내미는 것 뿐이잖아. 진짜 내일이 없으면 투정을 쳐 부리고 있겠냐? 그러니까 이 새끼들은 진짜 내일이 없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최근에 앞으로 한 5년쯤 살겠다 싶은 마음으로 살아요. 진짜 5년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한 3개월 시한부다 이러면은 너무 애틋하고 간절해질 것 같아. 내가 근데 앞으로 30년쯤 더 살겠지라는 마음을 먹으면은 내가 너무 늘어질 것 같아. 긴장감이 풀릴 것 같아. 그리고 행복도 미룰 것 같은 거야. 내가 오늘 당장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지금 나가서 할 수 있는데 귀찮아, 아니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내가 앞으로 한 5년쯤 살겠다 싶은 마음으로 사니까 그냥 하루를 조금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건 물론이고, 재미있는 일도 열심히 하게 돼요. 내가 나를 재밌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서 맥라렌 타고 지금 드라이브 한 바퀴 돌아, 배거 타고 오토바이 붕붕 한번 하고 와. 귀찮다, 내일 하자, 롤이나 한판 하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근데 한 5년쯤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열심히 나를 즐겁게 해요. 그게 현재 제 인생을 이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욜로 하는 새끼들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지도 몰라,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라는 말을 진짜 진심으로 믿는 새끼들이라면 오늘 불평불만을 할 리가 없어요. 저도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작용이 커서 이제 그만뒀지만, 저도 아이덴티파이를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느낌으로, 다 죽인다는 마음으로. 이러면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애틋하고 막 눈을 부라리고 막 인간이 너무 날카롭고 막 이렇게 돼버려. 오늘이 진짜 마지막인데 씨발 남자친구랑 초코파이 먹네 안 먹네로 싸우는 새끼가 어딨어요. 그건 돌대가리 새끼지, 그거는. 진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봐. 남자친구랑 오늘 마지막이야, 내일 다 뒤져. 뭐 화산 폭발하든 뭐 하든 다 죽어. 뭐 저기 혹성이 날아오든 뭐 하든. 그러면은 남자친구한테 초코파이로 먹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겠습니까? 아니면은 오빠 진짜 사랑해, 너무 사랑해, 오빠 그동안 나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 오빠 같은 남자 다음 생에도 못 만날 것 같아, 나 오빠 진짜 사랑했다, 잊어버리지 마, 이런 얘기를 하겠지. 어떤 개 병신이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그치만 마지막 식사인데 초코파이 먹기 싫은걸 이지랄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욜로를 하는
들 중에 95%는 진짜 욜로도 아니야. 솔직히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포장을 하고 싶은 것 뿐이야. 욜로라는 포장지로 과소비하는 거 포장하고 싶은 것 뿐이고, 호주 가서 다리 벌리는 거 포장하고 싶은 것 뿐이고, 어디 씨발 유럽이든 일본이든 여행 가서 인스타그램 사진 3,000장 찍고 싶다는 그런 같은 마음을 포장하고 싶은 것 뿐이야. 그래서 나는 욜로가 존나 싫어요. 그냥 바로 핵심 결론 갖다 박아도 됨? 아, 그냥 각자 줏대 없는 이니까 그런 거지. 그걸 왜 욜로 탓을 하고 빼미 탓을 함, 왜 남 탓을 함, 이라 막말하냐. 지금 40 중반 돼서 주위를 둘러보니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애 키우는데 자신한테 보여지는 행복한 겉모습만 보고 자기는 그 행복한 겉모습도 안 되는 거에 긁힌 거임. 누가 그런 거에 긁히냐. 줏대 없는 들이 긁힘. 줏대가 없으니까 의미 없는 것들에 휩쓸리고 그걸 후회하는 거. 40대 중반이니 이나 먹고 여전히 남 탓은 짓지. 호범이 화 왜 이렇게 많이 났지? 원래 이렇게 화 많이 안 내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페미. 자, 페미니즘 때문에 지금의 40대가 결혼을 못한 걸까? 저는 이것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지금 페미니즘이 창궐한 게 지금 얼마쯤 됐죠? 자, 검색 좀 해볼게요. 그 강남역 사건이 언제였지? 2016년이네요. 대충 10년 가까이 됐네요. 약 10년 전부터 소위 이제 좀 드센 페미들이 많이 창궐을 한 거잖아요. 그 전부터도 페미니즘은 있긴 있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좀 빡셌어. 근데요, 옛날에 올드미스 다이어리라는 시트콤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요게 2004년작입니다. 이 올드미스 다이어리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골드미스라는 용어가 이제 평범하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골드미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결혼을 하지 않은, 솔로를 선택한, 하지만 능력이 있어서 잘 나가는 좀 나이가 좀 있는 노처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페미가 나오고 나서 여자들이 결혼을 좀 안 하게 된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이미 스텝을 밟고 있었어요. 페미 창궐하고 나서 갑자기 나 결혼 안 해. 한남이랑 결혼 안 해. 결혼하면 여자한테 손해야. 이 얘기가 10년 전에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이미 20년 전부터 스텝을 밟고 있었어. 빼미가 이제 가속화를 시켜준 것 뿐이고 조금 더 이제 좀 격렬한 이유를 만들어줬을 뿐인 거지. 자, 그러면 그때 올드미스 다이어리, 뭐 골드미스 이런 거 할 때 일단 욕할 수 없는 건 뭡니까?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커리어를 좀 쌓지 않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뭐 경력이 단절되든 아니면 경력을 내 마음껏 쌓지는 못하든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비용적으로도 무능력한 남자들이 사회활동을 훨씬 많이 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여자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해주는 게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더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00년대에 여자들이 커리어를 쌓으면서 골드미스화가 되어가면서 결혼을 잘 안 하고 출산율이 떨어져 갈 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뭐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좌시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자들의 커리어가 끊기고 아이를 낳는 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TV 방송 같은 거를 적절히 어느 정도 조율을 했을 겁니다. 그 시기에는 특히나 그게 가능했으니까. 근데 그러지 않은 거는 평타 이상의 남자들이 일 열심히 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능력이 다소 부족한 남자들까지도 화이트 칼라에서 일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는 것보다 여자지만 얘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학벌이 좋은 애들이 주요 직책을 차지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당연히 회사에 이득이 되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넘겨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골드미스들이 많아졌다는 거, 커리어 우먼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결혼율이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면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뭐 이민을 받을 수밖에 없지 하면서 지금 동남아나 중국에서 머릿수를 채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커리어를 쌓아가는 거를 만약에 00년대에 막았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발전할 수는 없었겠죠. 다른 나라들한테 뒤처졌겠죠. 그건 인정을 해야죠.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가짜 골드미스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본인이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솔로임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솔직히 더 많은 여자들은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선택을 못 받은 여자들인 거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커리어 쌓기 위해서 결혼 안 했다? 인정, 박수 쳐주고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끝!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그 여자들한테 그래도 여자가 결혼해야지 애기 낳아야지. 나 이거 나 개틀딱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선택을 하지 않았고 결과가 그 사람들이랑 비슷해졌을 뿐인데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선택한 거야. 결혼보다 커리어를 선택한 거야. 나는 골드미스야. 어디 중견기업 다니면서.
이것도 직업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린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식으로 뭐 자기 뭐 커리어가 엄청 뛰어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구급 공무원이 약간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제가 구급 공무원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어떤 공무원인 친구가 긁혀서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했습니다. 왜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제 지금 맥락은 9급, 7급 공무원 분들, 학교 선생님 분들, 중견기업 회사를 다니는 분들의 직업이 보잘것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결혼을 포기하면서까지 쌓아야 하는 커리어는 아니라는 맥락이잖아요. 이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분이면 이별하는 게 맞아요. 제 채널을 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나 맛없게 빙빙 둘러서 말 길어지게 애매하게 비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제 방송의 정체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다소 생기더라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뭐 대기업이든 사짜 직업이든 전문직이든 커리어를 열심히 쌓아서 골드미스가 된 분들, 그분들이 40대 50대가 되어서 다소 후회하더라도 그분들의 선택을 당연히 뭐 응원 지지는 아니더라도 인정합니다. 그건 자기 알아서 할 일이죠. 근데 진짜로 커리어 쌓으려고 결혼 안 한 거 아니야. 뭐 때문에 결혼 안 했습니까? 솔직해집시다, 우리. 골드미스가 되기로 선택한 것처럼 거짓말 치는 애매한 여자분들, 솔직히 왜 결혼 못 하셨습니까? 이발 솔직해집시다. 욕심. 메타인지 개박살 욕심. 이거 어차피 결론은 여러분도 다 동의를 할 거예요. 메타인지 X 욕심. 이거 한마디면 끝이에요. 뭐 솔비 씨가 뭐 이런저런 뭐 이런 이유를 드는데 이것도 솔직히 자기의 현재 상황을 쉴드 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지금 별로인 상황인 거를 알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되게 바람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에 긁혀서 남 탓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욜로 탓, 해미 탓, 82년생 김지영 탓, 다 남 탓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솔비 씨나 황보 씨의 인생을 알진 못하지만 전반적인 40대 여성분들의 문제 솔직히 90% 이상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40대 이상의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들 얘기입니다.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하시면 돼요. 자기 마음이에요. 결혼을 하고 싶지만 못한 분들은 저는 90% 이상 그냥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메타인지가 박살난 욕심 때문에 상향혼을 안 하면 뒤지는 병 걸려가지고 상향혼을 안 하면 죽는 병 걸린 사람들 같아 나는. 자, 제 와이프 보세요. 우리 와이프는 뭐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면서 어디 뭐 개 백수 같은 저를 만났습니다. 상향혼 뭐 제가 잘생겼습니까? 아니면 뭐 허우대가 뭐 188의 모델 체형이기라도 합니까? 제가 뭘 가진 게 있어요? 아니면 뭐 성격이라도 좋아요? 뭐 없죠. 근데 뭐 나름 매력은 있었겠죠. 제 아내가 느끼는. 어쨌든 제 아내는 상향혼이고 나발이고 거의 하향혼을 했잖아요. 그냥 사람만 보고 가는 거야.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겁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격이 좀 안 좋지만 나한테만큼은 자상한 남자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안 변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라는 사람을 믿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여자분들이 참고로 제 아내의 주변 친구들도 다 똑같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분들. 저도 뭐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제 아내의 친구들도 전부 다 비슷비슷한 분들끼리 만나서 막 상향혼이고 나발이고 뭐 오래 사귄 남자친구랑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일하다가 만난 분이랑 마음이 맞아서 잘 결혼해서 애기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제 아내의 친구분들은 거의 다 간호사분들입니다. 뭐 무슨 의사랑 결혼하려고 뭐 옆차기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적당하게 잘 만나서 잘 결혼하셨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고. 근데 보통 자기가 결혼을 안 한 이유를 이렇게 찾아야 하는 TV 나와서 자꾸 막 저 근데 어디 가면은 다 막 30대 초반으로 보는데 누가 그러는데요? 어제도 저 머리하러 갔는데 거기 돈 쓰는 데잖아요. 근데 저 엊그제도 길에서 헌팅 당했거든요. 어린애한테? 누구한테요? 그 한 30살인데 저 헌팅 당했거든요. 그분이랑 결혼하세요. 그거는 이런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결국 상향은 안 하면 뒤는 병 걸려서 그렇다니까. 메타인지 개박살 나가지고 걔가 너랑 결혼을 왜 해? 그냥 하루 놀라고 헌팅하는 거지. 헌팅이 자랑이야?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게 문제인 게 메타인지를 자기 스스로 찾지 않고 주변을 통해서 찾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우리도 물론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나의 메타인지를 결론을 해석을 해내겠지만 내 자신의 생각도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여자들이 어디 X같은 새끼가 자기한테 고백하면은 발광을 하잖아. 혜정아 나 아까 집에 있잖아. 왜? 아까 X가 나한테 고백했어. X가 너한테? 진짜 나 미치겠어. 나 그렇게 별로야? X가 고백할 정도로 별로야? 뭔 소리래. 너 진짜 예뻐. 그치? 맞지? X가 미친 새끼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니 X가
가 고백을 하든 말든 내가 내 자신한테 자신이 있고 확고하면은 별로인 새끼가 나한테 고백을 해도 별로 상처받을 게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내가 생각했을 때 별로인 여자인데 나한테 고백을 했다 쳐. 그러면 스미마생 하고 그냥 가면 돼. 근데 내가 야 씨발 형배야 좀 나와봐라 이 씨발 거. 왜? 야 수진이가 나한테 씨발 고백을 했다니까. 나 요즘 별로냐? 나 근손실 왔냐? 나 요즘에 피부가 푸석푸석하냐? 아가리 냄새나냐? 수진이 같은 애가 나한테 들이댈 정도로 내가 별로인 남자가 되어버린 것이냐? 이런 남자를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없어요. 근데 가시나들만 어디 X새끼가 자기한테 고백하고 들이대려고 하면은 존나 승질을 쳐내. 왜? 그 새끼의 마음이 내 위치라는 걸 아니까 상처 안 받아. 그동안 날 그렇게 바라봤다는 게 소름인 거야. 그러니까 너는 상처 안 받겠지. 근데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 너도 알잖아. 그리고 너의 말도 나는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수진이가 나한테 고백을 했어. 못생긴 애가. 그럼 너와 같은 마음이면 나도 수진아 왜? 저 흑자 오빠? 왜? 나 오빠 좋아해. 야 이 X년아 너 지금 여태까지 나 그런 눈으로 봤냐? 똑바로 얘기해 이 X년아 너 여태까지 나 짝사랑하면서 나랑 어울렸냐 이 X년아? 내 이래야 돼?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솔직히.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었던 게 왜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너한테 가서 야 함 줘라 이러면 화가 나는 게 이해해. 이 새끼가 그동안 널 그렇게 본 거니까 쉬운 여자로. 근데 널 좋아해 이 새끼가 누가 좋대 이 새끼야 이건 이상하지 않아? 널 좋아해 너 여태까지 날 그런 눈으로 본 거야 이 새끼야 이건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가 널 좋아하는 마음이 왜 너한테 상처가 돼? 함 주라고 한 게 아니잖아. 스토커면 힘들지도 모르겠다. 보통 논리가 부족할 때 극단적인 예시를 들죠. 범죄를 예시로 들면 대화가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페미니즘 탓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페미니즘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민서하고 레드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토론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건데 내가 모르는 것도 한번 배워가고. 근데 이제 어차피 망했습니다. 할 이유가 없어요. 페미 때문에 소위 인생이 좀 더 힘들어진 사람이 예쁜 여자일까요? 못생긴 여자일까요? 후자일 거라고 봅니다. 뺨 때문에 인생이 힘들어진 여자가 잘 나가는 여자일까요? 못 나가는 여자일까요? 전 후자라고 봅니다. 자, 결국에 페미니즘을 해서 여성 진영 쪽에서 얻은 게 뭐냐면요. 소위 여자들 중에서 상타치 치는 분들, 능력적으로 뛰어난 분들이 더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페미니즘은 상위권 여자들한테 좋은 운동이 되었습니다. 근데 상위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자들을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돈을 많이 받지 못하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서비스직 같은 데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저소득 서비스층은 남자보다 여성의 비율이 매우 많이 높습니다. 그런 걸로 뭐 동일 노동, 뭐 동일 페이 뭐 이런 뭐 얘기를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돈을 못 버는 일을 자기가 선택해 놓고 아무튼 그런데 그러면 그분들은 페미니즘 운동 때문에 좋아진 게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편견에 시달리게 됐죠. 이제 남자들은 머리가 짧은 여자를 보면 체중이 많이 나가는 여자를 보면 그냥 젊은 여자를 보면 저 여자도 혹시 X를 하지 않을까? 네이트판 같은 걸 보지 않을까? 설거지 퐁퐁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오히려 편견만 생겼어요. 그래서 페미니즘 운동이라는 게 원래는 피해받는 여성들을 구원해주는 운동이었어야 하는 건데 오히려 잘 나가는 여자들을 더 잘 나가게 해주고 못 나가는 여자들은 사회적인 편견에 시달리게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존나게 웃긴 거는 페미 진영에서 죽창부대로 활동하는 건 또 못 나가는 여자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으니까. 잘 나가는 여자들은 못 나가는 여자들이 죽창 들고 싸워서 얻어낸 자리를 차지해요. 비례대표하고 여자 국회의원하고 최연소 여자 국회의원하고 어디 뭐 위원장하고 뭐 어디 머시기 저시기 운영위원회 뭐 머시기 하고 뭐 무슨 여성 인권 어쩌고 저쩌고 단체 만들어서 거기서 세금 처먹으면서 살고 이거 다 위에 사람들 다 처먹어요. 이걸 처먹을 수 있게 싸워주는 게 누구? 죽창부대. 그럼 죽창부대는 어떤 걸 얻었나요? 내가 자아의탁한 어떤 사람의 성공을 보는 마음? 인생이 뭐 드라마야? 그래서 나는 이게 진짜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미 깨닫는 분들이 계시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 페미 진영이야말로 매트릭스가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예전에는 실제로 남자의 인생에 매트릭스를 적용하는 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그 소위 보트릭스라는 그 소설 같은 게 옛날에 주겔인가 거기 올라왔었잖아요. 저도 그걸 보고 이건 진짜 천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남자의 인생 중에서 적지 않은 비율의 남자의 인생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해서 좋은 직장을 잡고 어떤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한두 명쯤 낳은 다음에 용돈을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받으면서 살아. 월급이 500인데 ATM기로서 살아가. 마치 매트릭스에서 대가리에다가 군형 뚫려가지고 코드 꼽히고 내 신체 에너지를 로봇들이 움직이는 배터리로 사용하는 것처럼 나는 그냥 하나의 ATM기가 될 뿐이야. 아내는 나를 남자로 인정해주지 않고 아이들도 엄마만 따르고 나를 따르지도 않아. 이렇게 나는 늙어가고, 늙고 나서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나면은 나는 팽돼.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 내가 60살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독거노인이 되는 거야. 실제로 옛날에는 남성의 인생에 매트릭스 이론을 들이대는 게 맞았어요. 근데 지금 젊은 애들 중에서 진짜 대가리 빠가야로구나, 아니면 진짜 완전 인생이 완전 지배돼가지고 얼굴만 보고 설거지 퐁퐁 하러 가고 이런 친구들 아닌 이상 더 이상 그런 여자들한테 당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월급의 10%만 용돈으로 받는 결혼에 동의를 하겠어요? 요즘 애들 아무도 동의 안 해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매트릭스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뺨이 진영에서는 지금 하위권에서 살아가는 여성분들의 죽창 힘으로 상위권에서 살아가는 여자분들이 더 안락한,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한 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빠가야로가 아닌 이상 깨어나겠죠. 아, 내가 시급 10,000원 받으면서 일주일에 40시간 알바해가지고 한 달에 200 겨우 벌면서 원룸에서 살면서 옆집 한남 새끼가 범죄자가 아니길 기도하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전사가 돼서 죽창부대로 한남 주거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이 짓거리 3년 5년 하다 보니까 나는 늙고 더 뚱뚱해지고 남자들한테 선택되지 못해서 결혼도 못하고 나의 미래는 없어.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살 거고 나는 10년쯤 뒤에는 어느 식당 아줌마가 되어 있겠지. 근데 내가 응원했던 여자들은 다들 잘 나가. 국회의원 하고 어디 위원장 하고 좋은데 좋은 직장 잘 다니고 무슨 전형으로 대기업 들어가고 남자들 일하는 데에서 TO 뺏어가지고 좋은 자리 처먹고 다니고 있어. 이것들을 지금 3년 5년을 쳐보고 있는데 여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이거는 거의 지능 문제니까 알아서 하셔야지. 이거는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다. 제가 정치병자를 보는 것도 같은 마음입니다. 윤 대통령을 구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막 이렇게 죽창질을 하고 다니는 분들, 과연 그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윤 대통령이 사면되고 나면은 올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반대로 문재인이나 이재명 대통령을 막 찬양 쳐빨고 이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정의롭고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한테 정치인은 그냥 욕먹어야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욕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욕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세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선출되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대신에 세금을 운용하면서 그 세금을 내는 우리 주체자들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같은 게 정치인들이 지금 거의 신격화, 신앙화를 넘어서 거의 아이돌화가 돼서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욕하면 씨발 죽창 들고 서로 막 찌르고 싸우고 있어. 우리나라가 정치하기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은 새끼가 많으면 정치인들이 정치하기 존나 힘들 겁니다. 저라면 나한테 피해를 주는 선택을 하는 정치인이면 좌파든 우파든 위파든 아래파든 씨발이든 무조건 너 일 왜 그렇게 해? 왜 일 X같이 해? 너 왜 멍청한 선택해? 씨발려나 너 때문에 세금 올라갔잖아. 이러면서 욕만 존나게 할 거거든. 그리고 나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어느 정치인을 지지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근데 누구 까줘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까는 건 좋아하니까. 이게 제 정치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묻지 마시고. 자, 그러면 세 번째 봅시다. 82년생 김지영. 요거 때문에 자기가 결혼을 못했다? 이거를 솔비씨가 얘기했다는 게 참 재밌긴 해요. 자, 왜죠? 자, 여러분, 연예인으로 성공을 한다는 거는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거입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 요즘에 유튜버로 성공하기도 너무 어려운 이런 세상에서 조금 과거라고 한들 황보씨나 솔비씨가 연예인으로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었습니까? 저분들이 연예인으로서 무슨 압도적인 재능을 보여주지 않았고 압도적인 외모를 갖고 계신 분들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능력에 비해서 좀 잘 나가게 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분들이 연예인을 꿈꾸고 가수를 꿈꾸실 때 내가 이 레일에 들어서서 이 길로 들어서서 앞으로 잘 못 될 수도 있어. 연예인으로 성공하지
성공하지 못할 확률이 너무 높아. 하지만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리스크를 지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연예인 생활을 해낸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 여자로 태어나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피해를 집약해 놓은 김지영이라는 캐릭터에 빙의해서 내가 결혼하면 김지영처럼 불행해질 수 있다고 겁을 오돌오돌 쳐먹고 결혼을 안 했다는 걸 나보고 믿으라고 씨발? 장난치냐 씨발? 주변에서 하나같이 연예인 그거 힘들다던데 성공하기 힘들다던데 아무리 쳐 얘기해도 나 연예인 할 거야 이러면서 연예인을 한 분들이 소설책 본 다음에 결혼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무 무섭다는 이러면서 결혼을 안 했다는 걸 나보고 믿으라고 씨발 거? 그냥 지가 안 했겠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핑계야 그냥. 아 욜료 때문에 태미 때문에 김지영 때문에 그냥 다 핑계야 다. 그리고 욜로 하니까 제가 솔비님이 좀 생각이 나는 게 솔비님이 옛날에 나 혼자 산다 일 거예요 아마. 다른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내용은 기억하고 프로그램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저답죠. 거기에서 나와서 뭐 했냐면 이분이 그때 이제 그림 그리면서 한창 유명해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작품 활동을 한다면서 아마 동해로 기억합니다. 강원도 동해 어딘가에서 숙소를 구해서 작업실을 구해가지고 거기서 기림을 그리셨어요. 아마 한인연 거기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일과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예쁜 커트 좀 딴 다음에 뭐 이것저것 챙겨요. 그러면 이제 저기 누구냐 박나래 씨 같은 분들이 지금 뭐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저 등산 가려고. 아침부터 등산을 가? 와 진짜 부지런하다 막 이러면서 막 띄워줘. 그럼 솔비 씨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도 아니야 솔직히 한 10시는 됐어 10시쯤 일어나가지고 등산을 가요. 그럼 솔직히 내 입장에선 등산도 아니고 그냥 산책인데 그냥 애매한 산 하나 올라가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는 산을 꽤 높은 산을 좀 고속으로 올라가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걸 되게 등산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애매하긴 해요. 저는 그냥 뭐 트레킹, 산책 같은 걸로 보지만 어쨌든 등산을 매우 느리게 경치 구경을 하면서 해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전부 박나래 씨 같은 분들이 물론 롤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저길 올라가? 아침부터 올라가? 저기 일주일에 몇 번이나 올라가는 거야? 한 3번은 가는 것 같아요. 등산을 일주일에 3번이나 한다고? 와 진짜 대단하시다 막 이빨 연병을 하면서 올라가.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어느 대게집에 들어가서 대게를 삶아달라고 한 다음에 막 처먹어. 아 생각해보니까 대게 도시락을 싸서 산에 올라가서도 먹었던 것 같다. 아예 대게를 그 삶아달라고 한 다음에 은박지에다 싸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대게를 막 먹었던 것 같아. 그리고 계산도 안 하고 외상 이러면서 갔어. 그러니까 뭐 후결제 하나 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저는 기억력이 이상한 새끼인 게 솔비 씨가 외상한다고 하면서 대게 받아서 가는데 사장님의 표정이 씁쓸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기억력이 이상한 새끼야. 그래서 솔비 씨가 무슨 프로그램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어느 지역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장님의 표정은 기억나. 그러니까 나는 기억력이 좀 이상해. 비정상인 것 같긴 해. 아무튼 그 날로 등산하고 내려와가지고 소화도 이제 얼추 시켰다. 낮잠 한번 자빠져 자요. 1시간 정도.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작품 활동을 좀 쳐요.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40대까지 결혼 못한 이유 욜로 빼미 82년생 김지영? 만약에 보통의 남자가 인생의 한 2년 정도를 30대에 그렇게 허비했으면 그 새끼는 씨발 인생 어디 좌천됩니다. 만약에 30대 남자가 솔비 씨처럼 그렇게 살았다면 인생 좌천돼요. 그리고 나서 그 새끼가 40대가 된 다음에 내가 결혼을 못한 이유 이러면서 설거지 찾고 퐁퐁 찾고 이러잖아. 우리는 그런 새끼를 루저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정신이죠 그냥. 자기가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맛있게 즐긴 다음에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이 결과물을 받은 이유 욜로 에미 82년생 김지영 이런 게 난 너무 기가 차.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남자도 똑같아요. 얼빠 새끼 얼굴 예쁜 여자한테 사종 못 쓰는 메타인지 개박살난 새끼들이 예쁜 여자 쫓아서 병 떨다가 결혼 못하고 여자 못 만나고 이러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어차피 결혼해봤자 다 설거지 펑펑이라고요. 처녀가 아닌 여자랑 내가 왜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왜 30대 중반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이 개 병신새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새끼 있으면 그냥 나가세요. 내 채널 구독하지 말고 그냥 구독 취소하시고. 저는 그런 새끼들 다 개 병신으로 보니까. 성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쌍방 똑같이 병신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난 내 생각이 이래. 나 바꾸려고 하지마. 이 생각은 안 바뀌어. 네가 메타인지 개박살났고 네가 선택 잘못했고 그렇게 나온 결과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한다? 네 인생은 씨발 뒤질 때까지 그대로야. 네 인생이 바뀌겠냐고 씨발 거. 네 탓이지 씨발아. 결혼 못한 게 네 탓이지 뭘 남 탓이야. 네 탓이잖아. 왜 이렇게 남 탓을 해? 나는 그 과거에 자기가 즐거웠던 기억을 뒤에 가서 자기가 피해자인 척 하는 게 좀 굉장히 꼴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되게 맛있게 원나잇을 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야스 탑3에 들어가.
그리고 그 남자가 꽤 멋져. 그리고 뭐 아침에 해장국 먹으면서 대화를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새끼가 뭐 의사야, 변호사야. 이래서 원래는 완나잇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양지 테크로 타요. 아 이거 나 약간 내조 잘하는 타입인데 이러면서 어필을 좀 했어. 근데 그 남자는 원나잇이잖아. 그래서 연락을 잘 안 받았어. 경찰에 신고해버려. 당했어요 이러면서 꼴 봤잖아 이런 거 무고.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과한 예를 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거 말고도 널렸어요. 아니 씨발 20대에 30대 초중반에 욜로 하면서 월급 씨발 저축 하나도 안 하고 다 갖다 바치고 유럽 여행 가고 일본 여행 씨발 여기 가서 사진 찍고 오키나와 가서 고래상어랑 사진 찍고 크릴새우 뿌리고 다니고 호주 가서 다리 벌렸다 오므렸다 씨발 연병지랄 다 떨었어. 그리고 나서 30대 후반 돼가지고 욜로에 편승했던 씨발 좀 개패고 싶어 씨발. 네가 선택했고 네가 즐겼고 그렇게 나온 결과를 받아들여 씨발. 네 선택이잖아. 네가 즐겼잖아. 그리고 나온 결과잖아. 받아들여. 남 탓하지 말고. 왜 이렇게 남 탓을 해 씨발. 네 탓이지. 누가 유럽 여행 가라고 씨발 티켓을 끊어줬어? 비행기에다가 강제로 실었어? 그리고 남자 새끼들 중에도 이런 애들 많아요. 돈 그냥 함부로 막 쓰는 새끼들. 그리고 그런 새끼들이 오히려 긁히는 거 알지? 난 엊그저께 저기 슈카님 영상 올렸는데 어떤 새끼가 악플을 막 여러 개를 계속 다는 거야. 예전 댓글을 읽어봤더니 타오 같은 차 왜 삼? 이러면서 뭐라고 한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아마도 이제 저한테 그런 식으로 태클을 걸면 씨발 내가 타오를 사든 말도 뭔 상관이야 개새끼야 네가 사줬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이번 댓글 밑에다가 얘 왜 이렇게 화났노 이렇게 누가 쓰니까 그 밑에다가 아이고 타호라는 비효율적인 차를 산 걸 지적했더니 뭐라고 욕박던 그 유튜버의 그 구독자 9만 이런 식으로 댓글 다는 거야. 이런 병신 새끼는 진짜 이 새끼 일상생활 가능하냐? 내가 타오를 산 게 씨발 근 4년 전이야. 4년 전에 나한테 욕했던 흑자 헬스 반드시 복수한다. 그리고 나서 슈카월드 영상 올리니까 불이 나게 들어와가지고 와 씨발 난 이런 새끼들 보면은 난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해. 이런 성향 안 물려줘서 저런 성격으로 안 태어나게 해서 뭔 그런 개 병신 같은 거를 4년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거야. 댓글 봐야겠노. 차단했어 당연히. 요즘에는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냥 무조건 차단이야. 캡션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한번 모음으로 보여주려고. 흑자한테 차단당한 사람들에서 내가 모음으로 보여줄게. 진짜 별 기상천외한 새끼들이 있다니까 진짜 이런 애들이. 세트 모아놓은 애들. 내가 나중에 한 50명 모이면 한 세트로 한번 보여줄게. 특집으로 해가지고. 아무튼 나한테 흑자야 맥라렌 안 어울린다. 흑자야 집을 사야지. 이런 새끼들 난 다 그런 새끼들일 거라고 생각해. 무조건 둘 중에 하나야. 하나 행복을 포기하면서 열심히 저축하며 주택 청약 같은 걸 하면서 집을 살려고 되게 노력해. 하지만 자신의 이런 선택이 과연 옳은 건지 좀 불안해. 그리고 내가 지금 포기하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현재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애들이 보통 흑자같이 그냥 쓸 거 쓰는 사람들한테 개글 켜가지고 흑자한테 와서 맥라렌 너랑 안 어울린다 왜 사노 험머를 한국에서 탄다고 스트레스다 이런 댓글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도 존나 썼어. 욜로 씨발 연병을 했어. 근데 돈이 많이 없어서 만족하게 못 썼어. 근데 한낱 유튜버 새끼 광대 새끼 흑자일스가 나보다 좋은 차를 사 나보다 좋은 데 살아 나보다 비싼 거 먹어 못 참겠노 이제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두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상한 애들은. 첫 번째는 긁히노 나도 맥라렌 타고 싶다. 선택인 거야. 자 보세요. 맥라렌이 차 중에서 비싼 거지 집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껌값이에요. 나 집 못 사. 집 살 돈 없어. 차 중에 비싼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집을 사는 걸 제가 집 살려다가 포기하고 아이씨 하면서 맥라렌 그냥 산 거 아니야. 이 말도 안 믿는 새끼들은 있지만 안 믿을 새끼는 알아서 하시고. 근데 내가 만약에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돈을 지금처럼 못 벌어. 그리고 나서 10년 전을 회상하면서 그때 맥라렌을 안 사고 집을 샀다면 후회가 되노. 니들은 욜로 하지 마라 이기야. 이러면 난 개X지. 네가 선택했잖아. 네가 선택했고 네가 즐겼고 네 선택에 대한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안 그럼 나도 병신이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 매고 아파트 사는 선택을 하셨으면 받아들여. 네가 선택했잖아. 마찬가지로 집을 안 사고 차를 사고 즐기는 걸 선택했어. 오토바이 타고 차 타는 걸 선택했어. 받아들여. 네가 선택했잖아. 그러면 문제될 게 없다고 잘 알아서 하고 살면 되는 거지. 남한테 신경 쓰지 말고. 근데 왜 이렇게 남 탓을 하냐고. 40살까지 결혼 못한 이유 네 탓이지. 뭔 남 탓을 해. 네 탓이지. 이걸 뭘 남 탓을 처하고 있어. 네가 선택한 거지. 네 탓이라고 하기도 그래. 네 선택.
솔직히 말해서 황보씨 연예인 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 일반인 기준으로 황보씨, 솔비씨 존예예요. 일반적으로 황보씨나 솔비씨 정도면은 저분들 20대 때 기준으로 해서 눈도 쳐다보기 힘들어요. 존나 예뻐서. 황보씨는 몸매도 좋잖아. 존나 예쁘다고. 만약에 저분들이 20대 때 뭐 평범도 아니야, 어디 대기업 다니는 성실한 대한민국 남자분 한 분한테 대시를 해, 스타의 사랑처럼. 제가 어떻게, 아니 나 오빠 좋아요 이러면서 결혼을 못할까? 20대 안에 3번은 할걸, 마음 먹으면. 근데 지가 안 했잖아. 30대 때도 지가 안 했잖아. 30대 때도 20대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예쁘셨잖아. 연예인이니까 관리도 일반인보다 3배는 잘 될 거고. 그러면 30대 때 자기한테 잘 맞는, 조금 하향 지원하면 얼마든지 좋은 남자랑 결혼할 수 있었잖아. 자기가 안 했잖아. 왜 남 탓하냐고. 장원영급이었어.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놓고 결과를 남 탓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막 남을 욕하면서 그냥 카타르시스 느끼고 끝! 이 X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최근에 올해 내내 여러분한테 밀고 있는 게 뭡니까? 억울함. 억울하면 행복할 수 없다. 제가 올해 수십 번은 얘기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40대까지 결혼을 못한 내가 억울해.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죽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억울한 사람은 행복한 게 불가능해요. 내 탓이다 생각하고 그냥 내가 이런 선택을 했고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내 탓이다 생각해야 그나마 다시 행복해질 수 있지. 억울하다, 내가 괜히 욜로해서, 내가 괜히 뺨에 휘말려서, 82년생 김지영 보고 괜히 감정이입해서 내가 결혼을 30대 때 안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다. 죽어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욜로 했단 말이에요. 아니 노래 가사에 다 나오잖아. 지나간 것은 네 가슴에 묻어. 다 네 탓으로 그냥 묻어.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노래에 다 나오잖아. 아니 어디 유재석 아저씨가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이런 노래를 쳐 불러. 그러면은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뚝뚝 흘리면서 맞다는 내 탓이라는,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그래 이거였어, 눈물이 뚝뚝 주르륵 이러고 나서 어디 유튜브 키고 여자들 3명 이상 모이면은 우리가 결혼을 못한 이유 하나, 욜로. 맞아. 우리 그때 잘 나갈 때 욜로 그거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때 막 그냥 남자 만나고 신부 수업 받고 이랬어야 되는데 막 유럽 여행 가고 그러면서 인생 낭비했다, 맞지? 욜로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결혼을 못한 이유 2번째, 페미니즘 좋지, 여성 인권 신장 좋지. 근데 우리가 너무 페미에 몰입되면서 남자를 미워해버렸어. 남자를 미워할 게 아닌데, 내 남편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페미만 아니었어도 결혼했다, 맞지? 맞아. 우리가 결혼을 못하는 이유 3번째, 82년생 김지영. 우리가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니까, 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감성적으로 너무 감정 복사가 심해서 김지영 씨가 당한 일을 마치 나도 당할 수가 있다는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결혼을 안 했다. 그 책만 안 읽었어도 이랄 연병을 처하고 있어요. 노래 들을 때는 맞지 억울해하지 말자, 그래 그냥 내 탓으로 묻어두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딱 3분 정신 차려. 24시간 중에 3분 정상이야. 나머지 시간은 전부 피해자 코스프레. 23시간 57분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3분 정상인이야. 여러분, 성인 됐으면, 어렸을 때는 아닙니다, 성인 됐으면 애지간한 건 자기 탓입니다. 성인 됐으면 결과를 받아들이세요. 애지간한 건 내 탓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갈게요. 여기까지는 뭐 여러분들도 다 예상할 수 있는 거고, 하나 더 들어가 보자면 황보씨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에 약 10년 전에 페미니즘이 나오고 나서 여자픽, 페미픽인 여성분들은 꽤나 이득을 얻었죠. 그 전까지 여자 연예인분들은 당연히 여자들이 워너비하는 되게 예쁜 여자분들, 화장품 광고 찍고 이런 분들 계셨고, 남자들이 봤을 때 저 여자분 되게 매력있다 싶은 분들도 잘 나갔죠. 근데 페미니즘이 이제 소위 방송가를 장악하고 나서는 여자들이 멋지게 보는 여자들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았고,
제 생각에 황보 씨와 솔비 씨는 거기에 속합니다. 황보 씨도 걸크러쉬 뭐 컨셉인지 뭐 실제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이거 덕분에 상당히 수혜를 받으셨고, 솔비 씨도 부족한 그림 실력으로 화가로 잘 나가실 때 여초 사이트에서 쉴드 굉장히 많이 쳐주셨죠. 근데 태미한테 그렇게 수혜를 받은 분들이 이제 다 빨았다 싶으니까 우리가 40대까지 결혼 못한 이유로 태미를 뽑아요? 이거는 배신입니다. 배신. 그렇죠. 우리가 전효성 씨한테 승질내는 이유가 뭐예요? 전효성 씨는 걸그룹 여자들 중에 가장 많은 살을 노출한 분입니다. 이게 바지야 싶을 정도로 짧은 핫팬츠를 입고 다리를 벌리면서 이렇게 대가리를 흔드는 그런 안무를 추신 분이고, 걸그룹 중에서 이제 요즘에는 걸그룹 분들이 많이 까시지만 그 당시에 걸그룹 중에 가장 많은 상체 노출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나 그런 거 할 때 존나 힘들었다는, 이러면서 태미 노선을 타실 때 남자들이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죠. 마찬가지로 황보 씨도 솔비 씨도 태미 픽이셨는데 그걸로 큰 수혜를 보신 분들인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와서 태미 탓을 한다? 이거는 아니죠. 솔직히 이건 아니에요. 뭐 오늘의 결론, 남 탓하지 마라. 네 선택이고 네가 즐겼다. 남 탓하지 마세요. 당신의 선택입니다. 황보 솔비는 여자들한테 더 인기 많았나요? 데뷔 초에는 안 그랬지만 그 타이푼 하시고 옛날에 황보 씨 이름 뭐였지? 그거 하실 때는 조금 아닐 수도 있겠지만 두 분 다 커리어 중반 이후로는 여성들 픽이었죠. 전효성, 권은비 보고 속죄나 쓰릴 듯. 그렇죠. 근데 뭐 솔직히 전효성 씨가 권은비 하위 호환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얼굴은 동급이라고 보는데 몸매는 권은비 씨가 더 좋고, 그리고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노래를 권은비 씨가 더 잘해요. 그럼 어쨌든 막무가내로 몸을 깔 수는 없잖아. 뭐 바디빌더야? 갑자기 우통 벗고 막 이러고 막 복근 짜고 할 수는 없잖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몸을 깔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권은비 씨가 갑자기 몸 깐 다음에 슈퍼스타 되는 건 아니잖아. 당연히 와타밤을 가야 되잖아.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춤추고 노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권은비 씨는 노래를 곧잘 해요. 근데 전효성 씨는 노래를 못해. 거기서 오는 차이인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몸 좋아. 둘 다 이뻐. 근데 몸을 깔 명분이 권은비 씨가 훨씬 좋죠. 그리고 몸매도 더 좋고 얼굴은 동급이라고 봅니다. 둘 다 이뻐요. 권은비 이후로 워터밤 특수 노린 여자 가수 급증.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특수를 노려줬으면 하는 여자 가수분들이 계신데 안 해주셔서 좀 아쉬운 건 있긴 하죠. 이거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표적으로 카리나 씨가 있죠. 카리나 씨가 이제 우리가 권은비 씨랑 정정당당하게 대결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죠. 권은비 씨가 정말 올해 어마무시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잖아요. 저는 여자 가수 사상 최고의 퍼포먼스 후보로 뽑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퍼포먼스는 처음 봤어요. 어디 카다비 촉촉 걔 이름 뭐냐? 뭐 거기나 뭐 싱글레 뭐 그분이나 그 정도 돼야지 우리가 그런 퍼포먼스 봤지. 근데 한국에서 토종 한국인이 그 정도 퍼포먼스 나는 진짜 압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리나 씨가 이제 와타밤 스케줄이 잡혔다고 했을 때 이건 정면 승부 한번 가자. 이거 티젠 한번 가자. 네가 T1이야? 난 젠지야. 묵직하게 간다. 약간 정면 승부를 바랐는데 힙합으로 나오시더라고. 근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 게 카리나 씨는 나중에 권은비 씨 나이 됐을 때 까도 돼요. 이거 권은비 씨 긁히는 건 아니겠지? 한낱 유튜브 광대한테. 카리나 씨는 지금 그거 아니라도 어차피 탑이고 나중에 권은비 씨 나이 됐을 때 까도 상관없으니까. 처지는 수가 있을 텐데 네 인생 처지는 거나 신경 써. 네 인생 하한가나 신경 써. 카리나 신경 쓰지 말고. 권은비가 무슨 대단한 가치를 만듭니까? 집에서 똥을 만들며.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따뜻한 밥으로 똥이나 쳐 만드는 기계가 TV를 보며. 권은비가 어떤 대단한 가치를 만듭니까? 하하. 멋진 인생이다. 우시지마 출연해볼 생각 없나 자네? 재능 있어. 엄마의 정성 똥으로 만드는 기계 새끼가, 아니 권은비 카리나가 무슨 대단한 가치라도 만들어냅니까? 저런 애 몇 명 모아가지고 우시지마 드라마 찍고 싶다. 제 말은 권은비도 광대라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당신의 직업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매콤했을 때는 이렇게 한 명 잡히면 30분 동안 갈궜거든요. 그래서 한 명 월척 한번 걸려든 적 있죠. 옛날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너 뭐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갈궜어요. 그러니까 걔가 갑자기 자기가 판사라는 거예요.
네가 판사라고 이러니까 자기가 판사고 뭐 연봉이 얼마라 그랬더라?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나보다 훨씬 못 버는데? 이러니까 뭐 그냥 기본급이 1억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2억 번대. 아무튼 그래서 뭐 유튜브 뭐 그런 거 자기는 안 한대. 아니 근데 요즘에 뭐 많이들 하는데 판사여도 할 수 있는데 이러니까 무슨 공직자 원칙인지 뭔지 뭐 이러면서 자기가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하면 니보다 더 잘한다고 했던 애가 한 명 있죠. 네, 검사 커플이지롱 뭐 그런 거죠. 아 겸직 금지 맞아. 겸직 금지 때문에 유튜브 못 하는 거고 만약에 하면 니보다 더 잘한다고 했던 판사 커플이지롱. 그렇죠. 수익 창출 안 하면 해도 되고 수익 창출 해도 되지 않나? 허가만 받으면? 저희 오시지만 얘기할 때 나왔던 얘기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안 하면서 남들이 열심히 이뤄놓은 거는 밥 취급하는 특이죠. 뭐. 아무튼 뭐 오늘 이렇습니다.